한국과 우루과이전 뒤에는 이런 이면이 숨어 있었군요. 이건 우루과이가 절대 이길 수가 없었겠는데요. 후반전 한국이 조금만 더 볼 기회를 더 장악했더라면 승자는 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과 우루과이전 대반전 결과에 BBC 해설진들마저 나섰습니다. 그들은 99.99%의 확률을 자랑하는 AI의 예측조차 부숴버린 한국의 무승부 결과에 놀라워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지 분석까지 했는데요. 매장면 한국 선수들의 동선에 줄을 그어가면서 파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돼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BC 해설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진영을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상상치도 못했다. 한국은 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냐. 알파고와 이세돌 때의 경기가 떠오른다. 이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라며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신의 한 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 BBC는 한국 축구팀에 대한 언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송 중 그들은 한국팀을 가장 수비가 뛰어났던 팀으로 극찬하면서 난공불락의 수비팀이라는 별칭까지 지어주며 한국 축구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들이 분석한 한국팀 진영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은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에서 0으로 비겼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질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한국팀은 보란듯이 그 예상을 통쾌하게 깨부셨는데요.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파울로 벤투 감독이 주창해온 빌드업 축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비로소 온전히 구현됐다. 그간의 불안 요소를 떨쳐낸 벤투호가 남은 가나전과 포르투갈전에서 승점을 따내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벤투 감독은 2018년 8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이후부터 줄곧 빌드업 축구를 주창해왔는데요. 공을 소유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주도권을 쥔 가운데 득점에 이르는 빌드업 축구를 한국 축구에 이식하겠다는 게 벤투 감독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축구팀을 얕봤던 해외 축구 평론가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요. 그들은 개인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 축구에는 불가능한 일, 잔뜩 웅크려 일단 상대 공격을 막고 역습으로 골을 노리는 방식이 약체인 한국에 더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등 유럽파들이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해도 벤투가 제시한 빌드업 축구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고수해왔는데요.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벤투를 향해 고집불통이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고 벤투 감독을 향한 평가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강호를 만나도 경기를 주도하겠다는 벤투 감독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진 것입니다. 전반 20분 동안 우루과이는 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전반 12분에는 한국의 공격 점유율이 57%로 올라가기까지 했는데요. 패스를 주고받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날린 긴 공간 패스가 끊겨도 미드필더들이 세컨드볼 쟁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정우영 등 미드필더들은 우루과이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자 우루과이는 초조해진 듯 패스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던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벤투 감독의 지휘하에 드디어 실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해외 축구 전문가들의 칭찬이 자자한 수비 조직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수 간격을 좁힌 대표팀은 수아레스와 누네스 카바니에게 양질의 패스가 가지 않게 방해했고 측면 공격수들은 최후방까지 내려와 상대 측면 크로스를 차단했는데요. 우루과이가 공격 숫자를 늘릴 때는 손흥민 선수까지 수비 진영으로 내려와 상대 크로스를 막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BBC 역시 감탄을 못했습니다. 영국 BBC 스포츠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니 머피는 한국은 정말 잘 훈련돼 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잘 훈련됐는지 보는 게 좋다. 라고 극찬했는데요. 그는 BBC 스포츠를 통해 경기 초반 한국은 중원에서 편해 보인다. 좋은 발, 좋은 축구다. 한국팀이 이렇게까지 세련된 수비 진영을 짤 수 있을지 몰랐다. 라며 정우영, 황인범 등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보인 한국팀을 호평했습니다. 아일랜드 대표팀 스트라이커 출신 클린턴 모리슨 역시 경기 초반 손흥민이 절반쯤 컨디션이 돌아왔다면 뛰어야 한다. 며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라고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이날 4-2-3-1 포메이션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출격한 손흥민 선수는 전반 26분 왼쪽 진영에서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비 2명을 제치고 위협적인 오른발 중거리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니 머피는 우루과이 포백 중 누구도 손흥민과 1대1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골잡이 출신인 위르겐 클린스만은 손흥민은 시도했다. 그는 존재감이 있었지만 스퍼스, 토트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었다. 면서도 그는 이번 대회에서 더 잘할 수 있다. 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웨일스 대표팀 캡틴 출신인 애슐리 윌리엄스는 김문환 선수의 활약도 한국팀의 승점 획득에 큰 부분을 기여했다. 한국팀은 오늘 투지가 있다. 고 칭찬했고 앰퍼샌드 클린턴 모리스는 경기 뒤 결국 두 팀의 공정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이에서 3명이 수비에 둘러싸인 손흥민한테는 힘든 경기였다. 비겨서 두 팀은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맨체스터 시티 수비수 출신인 파블로 자발레타는 한국은 클린시트를 유지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칭찬하면서도 한국 수비 진영에 대해 크게 감탄했는데요. 그들은 이를 두고 장고 끝에 나온 신이 한 수라고 칭하며 극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